한때 평화의 새 시대를 얘기하던 남북관계가 지금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이 시기에 왜 이러는 걸까요?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음번 적대 행동이 나올 때는 행사권을 군 참모부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군사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 도발로 바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우선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그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우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군사 분야에서 북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뭐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일부 파기랄지 예. 또는 지금 남북이 예를 들어서 JSA에 지금 비무장을 다 해놓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그 전반적인 9.19 합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린달지. 예. 또는 뭐 NLL 선상에서의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랄지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북측이 바로 지금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우리 남측의 조치가 얼마나 북측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남북이 비공식적인 또는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낸다면 네. 군사적인 북한의 그 무력 시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무력 시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무력 시위로 가기 전에 먼저 계속 남북연락사무소가 폐쇄되는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통신선을 차단한 지 벌써 일주일 됐고 통신전을 차단하고 만약에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폐쇄한다면 네네. 그거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 4.27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들에 대해서 북측이 그것을 하나 둘씩 이제 취소하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예.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지금 조처들을 취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에 속도감 있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4.27, 9.19 남북 합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이 과정에서 좀 더 상황들을 관리해낼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는 이 수준 자체 또는 속도 자체를 늦출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북한의 행동까지 가지 않는 선상에서의 정리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북한이 처음 대남 비남 그 담화가 나온 게 대북전단 문제였는데 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비교적 신속하게 네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남 비난 성명들 발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이게 대북 전단 문제만 가지고는 북한의 행동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네. 좀 듭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대북 전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남북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외부로의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필요 현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측에서 그런 전단 살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이제 북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놓고 전단 살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4.27, 9.19 합의를 남측이 정면에 위배한 것 아니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강력한 반발 또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미 부분이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선 때문에 북미 관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측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남북 관계 차원에서 뭔가 뚫고 가는 적극적 의지나 행보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은 남측의 소극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4.27, 9.19 합의에 대한 남측의 적극적인 움직임 이것을 이제 요청을 해왔는데 북한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또는 북미 부분의 모든 것을 떠넘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인식을 해왔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북미 부분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 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소극적인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강한 행동을 통해서 남측의 적극적인 어떤 남관계로 남측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네. 뭐 그런 부분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북미 관계가 작동 못하고 남북 관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두 번째 연관된 겁니다만 정부 여당이 지금 거의 180석을 갖고 있는 그 이번 총선 결과까지 네.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인 북한의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 협상도 풀리지 않고 북미 협상을 풀기 위해서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측 그 정부에게 북한이 네네.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담화로 이렇게 남한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뭐 요구한 게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 정부 쪽에 이제 요구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하나 둘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도 사실 그동안 북미 관계에 모든 것을 집중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 관계는 북한도 좀 뒷전으로 좀 몰아놨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선상에서 남 관계를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도구마에 좀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북미 관계는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북미 관계가 어렵다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남측과의 뭔가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오히려 강경 행보를 통해서 북한이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제안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강경하게 나갔을 때 남측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을 북측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이번에 1년의 대남 말폭탄 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의도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북한 내부의 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정치적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흔들리거나 정치적 차원에서 또는 군사적 차원에서 흔들리거나 이건 아니다라고 보고 다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 부분은 현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2017년부터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화가 됐었고 또 올해 지금 거의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 이른바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예. 코로나 환자는 없지만 엄청나게 모든 역량을 지금 코로나 대응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거의 중단시키시피 하면서 코로나에 지금 끌고 코로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주민들이 상당한 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명확한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대외 부분에 있어서 또는 대남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강하게 나가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부분은 또 북한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북한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노동신문에도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은 결의대회입니다. 결의대회를 통해서 대남 비난 공세를 보다 이제 북한 주민들 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뭐 이런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로 모여서 지금 결의대회를 하고 있더군요. 네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 위기, 북한 내부의 위기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위기는 아닐 것이다.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한편으로 이번 그 대남 비난을 주도하고 있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왜 나서지 않고 동생을 내세울까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북측이 행동할 것에 대해서는 네. 그 배수진을 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강력한 대남 대미 메시지를 표현한다. 대남 대미 메시지를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서 예. 그것을 그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권력 분점으로 가는 것 아니냐 또는 후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리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리베로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아서 대남, 군사, 대외 부분에 있어서까지 예. 본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후계 구도나 또는 권력 분전까지 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나서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버금가게 그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김여정 여동생을 선택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역시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실망, 이런 것들이 북한에 묻어나는 게 아닌가, 북한의 행동에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북미 관계를 좀 앞서도 간단히 정리를 해주셨지만, 네네. 이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선이 지금 목전이고 대선이 네네.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보통 미국의 대선을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많은 그 인사들이 교체를 할지 내부 정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외 관계에 적극적인 행보를 미국이 그동안 행보를 펼친 경험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략 놓고 보면 앞으로 1년 정도 미국이 움직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될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재 북미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 2기 때 물론 수정은 가해지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의 흐름은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좀 더 북미 관계의 개선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북한 쪽에서는 지금 당장은 북미 관계가 풀려가지 않는 선상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관계에서 또 북중 관계랄지 북러 관계에서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북한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상황 자체를 자신들이 끌고 가는 판을 끌고 가는 또 그 과정에서 남측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예. 남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길 기대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만나서 비핵화를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프로세스 와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교착 국면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그 판 자체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거의 휴지기를 지금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성장을 멈춘 단계에서 겨울 나무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도 미국도 그것을 판을 깨는 순간 본인이 그 판을 깨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 물론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또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이 말로서는 강하게 미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펼치겠지만 행동까지 그 전략적 행동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칸 봅니다. 자체를 흔드는 그 상황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계속 꽁꽁 얼어붙고 북미 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네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돼서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저는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고 네. 앞으로 이제 원 구성이 되면 지금 이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차원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실천해 나가는 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특사를 보낸다든가. 뭐 특사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남관계와 관련돼서 특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고 뭔가 지금 눈이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눈이 좀 그칠 수 있는 그런 시점 정도의 빗자루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특사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정상이 좀 풀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